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그 방제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몇 부로 나누어서 짤막하게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그 LA 강의에서 이제 한의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중에 나오는 것들을 보충 설명하는 것 중에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본초학과 방제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그 강의 주제가 한의학 전체를 아주 주어진 시간에 압축해서 강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이 삭제되거나 앞뒤가 잘라진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보는 분들이 불편할까 해서 각각 보충 설명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방제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관해서 좀 더 여유롭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한의과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예비적으로 이제 그때 가서도 설명하겠지만 방제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또는 현대 한의대를 졸업하고도 그 방제학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은 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뭐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1부는 방제학의 정의 및 발달서입니다. 그러면 중국 교과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 방제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제 방제라고 하는 것은 변증, 중국에서는 뭐 제가 얘기했죠. 대학 본과 1학년에 들어가서 모든 과목에서 한의학 과목에서 전부 변증으로 시작해서 변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 한의학적으로 진단해서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앞에서 제가 지금 했죠. 첫째, 한러를 진단한다. 한러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한러, 조습, 풍. 그 오행의 병의 원인을, 병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독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병이 허증인지 실증인지. 실환자는 사하고 허증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허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병의 부위가 어디 있는 건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병의 원인들이 결정되겠죠. 이게 뭐 열이다. 열이 상부에 있다. 하부에 있다. 습과 열이 한꺼번에 뭉쳤다. 예? 또는 장상론에 의해서 간기가 울결됐다. 또는 뭐 심신불교다. 심장과 신장의 기운이 서로 떨어져서 논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뭐 또 소양경락의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한 경락변증이라든지, 그런 그 같은 각각의 상한에 의한 뭐 육경변증 통해서 태양병의 표실증이다. 그럼 마항탕증이다. 등등의 변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거나 그 원인이 결정되거나 하면 뭐예요? 치료법이 결정되겠죠. 열과 습으로 표에 있다. 그럼 표에 있는 것을 열습을 제거해 주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허증에 심장의 양기가 허하다. 그러면 그게 결정되면 어떻겠어요? 치료법은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심장의 양기를 보하자. 그렇게 치료법이 결정된 후에 그 방제를 구성하는 원칙을 따라서 방제를 처방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방제에서 배우는 거죠. 그에 맞는 원칙에 맞는 뭐예요? 합당한 약물들을 구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신장에 양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신장의 양기를 부족한 데 쓸 수 있는 처방들이 우선 쭉 나오겠죠. 대표적인 게 뭐 팔무란, 그러니까 육미에다가 부자와 계지를 더한, 뭐 팔미, 또는 뭐 우계환 등등의 그런 합당한 처방을 구하거나 방제를 구하거나, 또는 더 가감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녹용을 더 가감할 수도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약물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용량을 적당한 조딩,
예? 용량을 적당한 용량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서로 맞는 약재들을 잘 구성해서 방제를 처방을 구성하는 것. 그래서 변증 논치의 한 부분을 이루는 거죠. 변증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치료의 수단으로 뭐 약물을 선택했을 경우에 방제는 중요한 치료의 수단이죠. 방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법을 밝히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 그다음에 방제의 이론을 어떻게 방제를 구성하는지 어떻게 처방하는지 그 이론과 그 작용을 밝히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전적으로 처방의 원리를 어떻게 처방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변증할 줄 알아야죠. 변증할 줄 못하면 이 변증 시민이 안 된다고 하면 변증에서 그 원인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그렇죠? 오늘 하는 환자가 왔는데 1시간 동안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냥 가시라고. 아니 뭐 변증이 안 되는데 감히 도저히 본인도 답답하다 그러고 나도 답답하고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맥도 잡아보고 근데 뭐 어떤 개도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오늘은 좀 더 관찰해보자고. 저로서는 판단이 안 쓴다. 네, 아주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지만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그 변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환자분도 그러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으시는데 어떻게 뭐 저도 뭐라고 저도 좀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임상과과랑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여튼 이 방제약을 제대로 안 하면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초학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임상내과, 외과, 피부과, 소아과, 뭐 이비인후과 다 임상학과들이 뭡니까? 이 방제학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방제학 아주 중요한 학문이죠. 이걸 모르면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의사가 아니죠. 처방을 못하니까. 그래서 중의학을 우리가 중의학 여러분 책을 보다 보면 리파팡야오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리파팡야오. 리파팡야오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리파팡야오라는 게 무슨 이 리치라는 거는 변증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변증법이 많잖아요. 한러, 허실, 표리에 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는 뭐 장상 이론에 따라서 변증할 수도 있고 상한론에 따른 육경 변증할 수도 있고 잡병 변증을 할 수도 있고 방제 변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경락 변증을 할 수도 있고 수많은 변증들이 다 이론에 속 겁니다. 그 이론에 따라서 변증을 하고 나면 치료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치료법이 결정되면 그 처방에 결정할 수 있고요. 그 처방에 따라서 약이 결정되고 용량이 몇 그램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리파팡야라고 하는 중의 변증 논치에 의한 치료법에 그러니까 그냥 한방 치료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죠. 방제약을 모르고는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의 어떤 전공 과목의 학생이라도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기초 과정 중에 하나다. 방제라고 하는 것은 중약으로 그쵸? 약물로 구성됐죠. 방제는. 처방은 모르겠어요. 약물을 써놓는 거죠. 뭐 당귀 10g, 뭐 인삼 10g 등등 약물에 조합하고 그래서 중의 이론을 그 지도 아래서 중의 이론에 따라서 지도 받는 거죠. 모든 게 따라서 방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학 따오론 얘네들은 도론이라고 쓰는데 뭐 중의학 기초 또는 중의 장상학 오장육부를 중의 정점적으로 다루게 돼요. 중의 이제 기초를 배우게 되면 그래서 그 중의학 개론에서 그 한의학 개론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과목이죠.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중의 병인 병기학 뭐 병의 원인이 뭐고 병이 어떻게 이런 기제로 되는지를 배우는 학문 또는 중의 치료법과 치료 원칙학 또는 중의 진단학 이 굉장히 중의 진단학을 잘해야 진단이 잘 돼갖고 변증이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그 다음에 중의학학 당연합니다. 이게
중의 방제학이라는 것은 방제를 완전히 분석하는데 어떤 이론의 중점으로 많이 다루냐? 본초학이, 중약학이 기본입니다. 약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약물의 속성을 완벽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중약학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약학을 못하면 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약학하고 방제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약학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방제도 공부하고, 중약이 안 됐으면 방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중약을 하고 방제를 하고, 방제를 안 하면 처방을 할 수 없으니까 임상각과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이제 그 커리큘럼 시스템을 이제 제가 그 대충은 그 LA 강의에서 하고, 앞으로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한의과 대학을 개설해서 나가면 그때 이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의 기초 이론 과정의 기초다. 기초 중에 기초죠. 그러니까 정말 방제학을 안 배우고 만약에 한의사가 처방한다? 그거는 그냥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흉내낼 수 있죠. 뭐냐면 육미지항하는 어디 쓴다. 그 증세가 나오잖아요. 그 증세 비슷한 거 그냥 골라 쓰는 거죠. 말을 들면 두통 하면은 뭐 진통제가 뭐 있다. 약사들이 하듯이. 그러니까 방제학을 모르고 안 배웠다 그러면은 뭐 그냥 동의보감이 그런 식의 처방입니다. 각각의 부위별로 병증을 나열하고 거기에 처방을 나열했잖아요. 그거 보고 귀가 어떻게 아프면 무슨 처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사 같은 일. 이게 중국은 오래전에 이걸 벗어났죠. 의사는 그게 아니다. 병의 상태를 보고 진단해 가지고 그걸 처방하는 게 의사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중국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저는 본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한의학에서. 그거 안 되는데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는 국민들이 모르죠. 한의학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한의학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중역사에서. 그러니까 뭐 등창으로 왕이 치고 오는 것부터 계속 지금 김윤경 씨가 한국 한의학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한 걸 그대로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고군분투 하는 거죠. 그리고 기득권을 안 내놓으려고 하면서 고군분투 하는 거죠. 그냥 막. 예. 참, 나와서 우리가 봤을 때 안쓰러운 거죠. 사기를 칠 수밖에 없어요. 김용옥 씨는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가감하게 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버릴 수가 없잖아요. 6년 동안 그거 공부하고 나왔는데, 나 한의사 못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진짜 눈물 흘리는 현실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나가서 여기 상한론, 근계혈학, 온병학 등 임상서적과 임상각과 연결이 됐죠. 그리고 중의 기초학과고, 또한 뭐예요? 기초학과, 임상학과의 중간에 교량 역할도 하는 학. 기초 중에 기초이며 또는 임상을 가기 위한 필수적으로 교량, 다리 같은 역할을 하다. 이론과 임상을 연결시켜주는. 실제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초학과, 방제학, 중의 기초, 진단학, 본초, 방제, 이 네 과목에 아주 이것만 잘하면, 전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 한의대 나오신 분들도 훨씬 처방 잘할 수 있어요. 진단 잘할 수 있고. 그것만 열심히 해도. 그거조차도 안 돼 있는 게 한국 한의대. 제 강의를 다 들으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 기득권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단 하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에서 기득권 때문에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학문인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방제학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영역이 있죠. 독립성이 있고 그 체계가 있어요. 체계성도 있고 기타 학문화가 다 연결이 될 임상각과가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 교재의 목적은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제학을 학습해 가지고는 여기서 중점되는 처방이 150 처방이에요. 150 좌우의 처방의 방제를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약물로 구성되는지, 그 펑션, 어떤 기능을, 어떤 치료 작용을 주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주된 어떤 병을 어떤 증상들을 주로 치료하는지, 배우 약물의 구성이 어떻게 서로 합쳐져 갖고 이루어지는지, 그 뜻, 그 다음에 가감을 어떻게 해서 응용할 건지들을 장악하면서, 그러니까 처방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약물들을 배합하는지, 그 약물들을 배합하는 원칙들을 배우고요. 그러므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처방을 분석하고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상에서는 뭐예요? 증을 만나면
처방을 할 수 있고. 저만 해도요 방을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이 방제약에서 나온 처방을 기초로 해서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150수만 정확히 이해하면 못 치료할 병이 없을 정도예요. 거기에 또 본초학을 이해해가지고 가감을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 방제를 만들어요. 처방을 다 자유자재로. 이게 의사죠. 방제만 그대로 쓰면 약사죠. 골라서 요거 50번열을 하고 뭐 이러면 뭐 귀비탕 이러면 이건 약사가 하는 일이죠. 그 약사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많은 문제. 그래서 중이 임상각각의 방제학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확고하게 하는 그런 학문이다. 그러면 재밌는 거는 늘 얘기했지만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학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첫째 시간 강의는 절대로 빼먹지 않았는데, 첫째 시간에 그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은 전체 한 학기의 강의의 요체를 얘기해 주고요. 핵심을 얘기해 주거든요. 어떤 방향 전체를 조망을 시켜주고요. 이 방제학의 역사를 보면 방제가 어떻게 발전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응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간결한 내용이죠. 중국의 그 학자들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해가 우리 그 젊은 후학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조남철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나와줘야 된다. 그게 제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우리 땅에, 이 땅에 정말 그 똑똑한 아이들이 와서 사기 치지 않고, 사기라는 거 깨우치게 해주고, 이건 진짜 사기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땅에, 이 땅에 이창호가 나오고 이세돌이 나오고 신진서가 나와서 중국을 넘어가서 인류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민족이 우리 민족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원래의 목적대로. 그래서 중국에서 이 방제학의 역사를 보면 한의학 역사 자체가 방제학 역사라고도 다 해요. 방제의 찬성과 방제가 생겨나고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 간단하게 하면서 복잡하고, 처음에는 간단한 처방이 있었겠죠. 그것들이 이제 복잡한 처방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낮은 수준에서 고급 수준으로 가고 실천과 이론에 가지는 거죠. 자, 그럼 방제가 있었어요. 이 방제를 실제로 2000년의 과정에 뭐예요? 중국의 2000년의 이론 역사를 보면 뭐예요? 이론과 임상의 반복적인 변증론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론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미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연역이에요. 성경처럼. 황제내경과 상한과 금계, 본초, 신동본초경, 낭경, 이것에 기초한 이론들을 기초해서 임상에 써보고, 우리의 이 해석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걸 2000년간 해온 거예요. 황제내경도 수많은 사람들의 논리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그 황제내경의 해석 과정이 왔는데, 예를 들면 실월부만, 만월부실, 실하자만 가득 차면 안 되고 가득 차지만 실하면 안 돼. 이것도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해석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진 거예요. 중국 역사적으로. 한문 좀 안다고 한문 좀 안다고 혼자 독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에 한 번도 본격적으로 황제내경을, 일본에는 말이에요, 그 황제내경 연구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서적들이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서적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한국은 워낙 그 쌍놈 취급을 했으니까, 한의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양방들이, 쉽게 말하면 유성룡의 친구 가결 같은 것들이 나와요. 아니, 유성룡 영의정이 커준 할아버지랑 아주 친했겠죠. 저 신의주까지 그 도망갈 때도 같이 가고, 그 위료급할 때 다 같이 치른 사람들인데, 허준도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었는데, 만약에 허준을 믿었다면 왜 자기가
한의학 공부를 했겠어요? 친구 책과 약책을 유성룡의 책이 있다고요. 오직 답답하면 유성룡이 자기가 공부해서 친구 책을 내고 약책을 내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 병원장하고 친한 친구인데 내가 생리학 내가 하고 내과학 내가 해야 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유성룡이 할 일 없어서 한의학 책 받겠어요? 아닌 거예요. 할 일 많은 사람이죠. 영의정인데 도대체 그 한의사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나라죠. 근데 그 제도를 못 고치는 거예요. 한번 주어진 제도를. 지금도 한번 주어진 한의학계 제도를 못 고치잖아요. 중국에서 정말 공부해온, 제가 있을 때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서울대 나왔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중국 중의대에서 북경에서 본과 나오고 5년 상해 가서 상해중의학원에서 석박사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방제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얼마나 나았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하겠어요. 아주 답답한 나라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은 하나도 없죠. 또 항정학에서 말하는데 비록 한번 관료화가 이루어지면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약물의 한 개개의 약물에 이 약물은 무슨 작용해, 이 약물은 무슨 작용해, 이런 약물 작용 본초학에서 방제로 또는 방제에서 더 올라가서 치료법까지 치법결정 다시 치료법에서 뭐예요? 처방하는 처방과 용약의 그 3단계를 거치게 됐다. 방제의 역사가 아주 깊죠. 한약의 역사는 방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뭐 원시 시대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주어졌다고 봐요. 그게 그렇게 그 상한 금계라고 하는 게 무슨 역사 과정의 토론회가 그 당시 어떻게 토론이 되고 학문이 있고 인터넷 있어 뭐가 있어요? 만날 수나 있어요. 그게 쫙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리고 황제내경 그러니까 상한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기초가 된 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래서 원시사대 우리의 선조들이 그 식물을 하는 과정이 뭐 약물의 작용을 아니라는 거죠. 약물의 과정 발견할 수 없어요. 죽어도. 제가 한국에 잠깐 있을 때 우리 아는 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스님들 중에 맑은 스님들이 그 아주 몸을 맑게 해가지고 그 약물을 먹어가지고 약물이 어느 장부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하는지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맞아요. 아주 뭐 지중해 성자 다스칼로스 보세요. 그 사람 뭐 금을 원자를 상태에 들어가서 금을 은으로 바꾸고 은을 금으로도 바꿔놓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 분도 병 많이 고쳐졌죠. 그런 분도 의학의 의자도 못 꺼내는 이런 의학이 이런 광범위하게 체계적이고 그 엄청난 의학이 무슨 우연에 뭐 이렇게 나온 거야. 장기적인 임상의 경험도 저는요 임상 경험 20년이 됐고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드니까 줄어들어요. 왜냐면 외웠던 게 다 잃어버리니까. 저는 학교 본과 다닐 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회에서 한국 학생회에서 그 본초학 교실을 약대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북경 근처에 산을 다니면서 이게 당기다 뭐 이게 포경영이다 이게 은하다 뭐 이게 영교다. 저는 그 다음날 되면 또 잊어먹었어요. 배워도 잊어먹는 바인데 뭐 몰랐던 사람들이 뭐 해서 경험해서 배워서 그 경험이 내려온다고요. 뭐 몇 가지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전문적으로 이 한약의 본초학 중에 또 중요한 건 규경이에요. 이 약물이 어느 장부로 들어가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삼 같은 것은 작용이 주로 폐와 심장에 작용하는 거지 비장과 신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 용담초 같은 거, 시오 같은 건 주로 들어가는 게 간으로 들어간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뭐 먹고 알아본다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저는 뭐 얘기하지만 100번을 환생해도 이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발전했다는데, 물론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죠.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친구 가불경에서 말하기를, 윤이라는 사람이 그 아주 성인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인데 신농본초경을 져갖고 탕액을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맡겼다. 명나라의 서춘보, 서대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구무통대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역대의 성형급 명의들의 성씨를 밝히면서 신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웨이차오무즈츠, 그러니까 초목의 그 맛을 살펴서 그 한러 원핑의 그 약성을 밝히고, 한약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예요? 한약에서 제일 본초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러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착이 찬약인지 더운 작용을 하는지, 또는 습을 말리는 작용을 하는지, 또는 습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지. 이래야 그 치료를 써먹을 거 아니에요. 병의 원인이 거기 있으니까. 병의 원인이 열이거나 한하거나 조하거나 습하거나 풍하거나, 그러니까 풍을 일어나는 거 가라앉히는 약이나, 또는 기가 안 도는 걸 돌려주는 약이나, 또는 혈이 안 도는 걸 돌려주는 약이나, 이런 약성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 기본이 뭐예요? 약성 중에 기본이 한러의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군전 좌사라고 하는 변증 진단하기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에 그것을 맛보고 72독을 신농이라는 사람이 그 하루하루 그 약을 맛보고는 72가지 독을 구별해내고, 그것을 잘 구별해서 화즈 그걸 밝혀냈다. 그래서 그 처방책을 써가지고 그 민간인들의 질병을 구하도록 했다. 그래서 의도를 세워가지고 국민들을 구하고, 그래서 요절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요절하는 것들을 막아냈다. 황제라는 분이 웅씨였는데 기복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내경을 지어가지고 뭐 유부, 내공 들과 같이 명당에 앉아가지고 그 호흡과 맥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풍 뭐 이런 동경과 처방을 하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년을 구했다. 그런 분에게 다 자기의 천수를 누리게 됐다. 이 모두 가능한 게 방제,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방제가 이제 나오게끔. 왜냐하면 내경에서는 이론적인 기초가 나와요. 방이 대방, 소방, 방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것들이 내경에 이미 나와요. 모든 이론적 구성을 내경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의수 중에서 제일 오래된 방제를 기록한 책은, 물론 당연히 1973년도에 장사의 마황돼라고 하는 한나라 무덤 속에서 출토가 된 52병병이라고 하는 책은 아니죠.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52가지의 병의 방이 나와요. 그 수의 내용이 비교적 조잡해요. 그래서 방제의 이름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약명이나 병명은 후세에 이미 사라진 병명이나 약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그 글자의 뜻을 분석하고 한 것을 보면, 그 책은 거기 있는 50병 책은 그 일부 이제 그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일부가 말하자면은 그 죽광 같은 데로 이렇게. 그래서 그 수를 중국 사람들이 52빙방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내용을 글자나 또는 내용으로 판단해 봐서, 여기라는 거 내용과 글자로 판단해 봤을 때, 왜냐하면 글자가 어느 시대에 독특한 글자들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어문학자들이죠. 그 중에서 의학의 글자들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그 의거문학자들이죠. 저에게 아주 참 잘해주셨던 치엔짜오천 교수 같은 분은 중국 뭐 세계 인명록에 오를 정도로 그 분야의 유명한 그러니까 중국 의학에 관련된 언어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그러니까 황제내경을 언어적으로 분석하고, 상한론을 언어적으로 분석하고, 근계여력을 언어적으로 분석하고, 역설에 나오는 모든 책들. 제가 황제내경 소문 1권 썼을 때 그 왕빙의 서문 한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이 됐는데, 왜냐하면 당나라 때 쓴 글이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됐는데 한 구절이 해석이 안 돼갖고, 중국 지금 내경학회 회장하는 그 당시에 부회장했던 친구한테, 젊은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국제 전화를 했더니, 그 당시 인터넷 했으니까 전화했더니
딱 듣더니 아우 나는 지금 다 해석 못하겠다. 야. 그 치엔찬 라우 다 친했거든요. 같이 저하고 치엔찬 라우스한테 전화 보면 아실 거라고. 치엔 라우스한테 전화했더니 뭐 바로 그냥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건 이런 뜻이다. 그래서 그걸 올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책이 황제내경보다는 마왕 때 한모 한나라 위해서 난 것이 앞섰다고 보는 거예요. 황제내경은 아마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글자의 형성이나 또는 그 삼원율시나 칠원율시로 됐던 과정들, 또 독특한 글자가 출현하는 것들, 또는 왜냐면 왕이 나오면 못 쓰게 되는 글자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춘추 전국 시대에 됐을 것을 기본 정서로 지금 받아들. 그렇지만 제 얘기는 뭐예요? 그 전부터 구전대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구전대로 내려왔는데 그게 막 각 집안마다 계보 따라 내려오다가 그게 이제 책을 쓸 수 있을 때 책으로 이제 주관이나 또는 비단에 써서 내려오다가 당나라 때 이제 왕빙이라는 사람이 소문을 완전히 정리해서 책으로 하나 주관에 써서 내려왔고 그걸 송나라 때 교정유서국에서 완전히 목각판을 긁어가지고 책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퍼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그때 하지 못했던 책들, 예를 들면 그 태소 같은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 교정유서국에 찍지않은 책들은, 그 의학책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목각본으로 돌던 것들은 그냥 이렇게 축관이나 비단에 써진 것, 수많은 책들이 없어진 거예요. 전란이 중국에 하도 많아가지고. 현존하는 서적 중에서 중의의 이론에 관한 경전이죠. 그 내용이 아주 풍부하죠. 뭐 장부 이론, 경락 이론, 병기 이론, 진단법, 뭐 치료법 등 각각 방면에 인체 상리 병량과 상리학, 병리학, 진단, 치료 등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소설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황제내경 두 권이 되어 있죠. 서문과 영추 두 권 중에는 처방은 딱 13처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임상 그 처방책은 아니거든요. 단 그 제형을 보면 탕으로 끓여 먹는 것도 있고 환을 만드는 것도 있고 산재도 있고 고약도 있어요. 그래서 술로 담궈 먹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제약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제형은, 그런데 다 합쳐봐야 13병밖에 나오지 않는데 처방의 원리도 나와 있고 처방의 구분법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은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해 가지고 변증하고 치료법과 조방의 원칙, 조방의 체례 등의 이론이 여기 나와 있어 가지고 방제학 발전의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동학 말년에 뭐 한의학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같이 한의학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상한론이에요. 장증용의 상한론이 원인이 이제 옛 것에서 많이 저기를 해갖고 바탕을 해가지고 제반 종방, 그 당시까지 나와있던 여러 가지 방들을 넓게 구해가지고 소문 9권, 이거는 이제 지금 영추라고 보죠. 난경, 그다음에 음양대론, 뭐 태로약, 양록, 뭐 평맥, 변맥 등 이런 책들을 다 자기가 졸업해갖고 상한잡병론이라는 책을 줬다. 지금은 상한론과 근계요락이라는 두 가지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한잡병론이라는 책을 지었다. 그래서 합해서 16권을 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그 학자들의 연구에만 기원 후 200년쯤에 이 책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이 책이 일당의 시간을 지치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편집돼요. 그래서 책이 두 권으로 바뀌어져요. 상한론이라고 하는 외관병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과 내상잡병을 다룬 근계요라는 책으로 다뤄지죠. 그래서 리파 팡냐라고 하는 앞에 한 1년의 그 임상 처방 체계가 여기서 잡혀지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 외관병과 내상병의 병인은 무엇이고, 병에 발전하는 기제는 무엇이고, 병증이 그렇게 해서 나타난 병증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이고, 그 처방까지 나오는 거죠. 이 두 개의 수가 책이 채택하고 있는 처방이 314처방이다. 그중 절대세대 처방의 그 구성이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작으면서 아주 효과적이에요. 지금까지도 명방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용약이 아주 찡땅, 이거는 뭐야, 아주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간소하면서도 적당하게 아주 딱 난삽하지도 않고 많이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정당하게 딱 정통하게 맞게끔. 그래 효염은 말할 수 없이죠. 그래서 후세에서 이 두 권의 책을 갖다가 방수, 처방수의 임상 치료에 한약 치료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침구 치료는 영추를 비롯한 황제내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한약 치료는 이 두 권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물에 관한 이론은 신동본책. 이렇게 해서 한약 체계를 이루는 경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다 위에서부터 전해져 놨다. 이 사람 만든 거 하나도 없다. 뭐. 저도 그렇고 본인도 썼고요. 내려오던 거 다 종합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들을 후학들은 당연히 저는 그러질 못했는데 늦었죠 좀. 그리고 핑계거리고 놀기 좋아했고. 근데 후학들은 뭐 평생을 거쳐서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어요. 이런 강의도 이루어지고 안 가도 다 할 수 있도록 강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책들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옛날 할아버지들이야 무슨 책이 있었겠어요. 책 한 권 구하려면 엄청 어려웠겠죠. 네. 위나라, 진나라,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수나라, 당나라 시대를 같이 사회가 이제 많이 발전하겠죠. 이제 경제력도 발전하고 교통도 발전하고 사방팔달하게 되고 남북 내외 문화가 잘 이루어지니까 중국 천지에 이렇게 잘 수동되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부전히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양진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 방지하게 발전에 두 가지의 특특한 발전이 일어나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대량의 첫 번째는 처방책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두 번째로는 그 북제나라와 때의 서주체라고 하는 사람이 약대라고 하는 그 책 중에 십제라고 하는 이론을 내요. 여기서 이 시기에 출연한 방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 그 LA 강의 때 얘기했죠. 가령의 주후비급방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 칭하오 개똥쑥에서 그 학질을 치료하는 주성분을 발견하고 그거를 중국에서 합성해 갖고 그분이 노벨상을 받는 거죠. 인류의 수많은 생명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가 341년도고 간단히 말해서 주후방이라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처방의 용약들이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주 그 저렴하고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진나라 때 중국 이전의 의학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요법의 수준들이 민간인들의 치료법들이 어떤 건지 성과들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중국 고대의 민간의 처방과 약에 관한 이해들을 어느 수준인지 알 수가 있죠. 뭐 어느 수준이 아니라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개똥쑥에서 나오는 주성분이 학질을 치료하고 그것도 끓이면 안 되고 찬물에서 우러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특별히 이 책은 원래 말 그대로 구급방이에요. 이머전시 방이죠.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그 돌연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속수무책이었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한다. 남북조 시대에 제영원 원년에 483년에 공경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류연자 귀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용저예요. 용저. 그 현저라는 초의 외과 전문책이에요. 이 종기 전문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조가 죽었을 때가 1800년이니까요. 얼마예요? 1500년 전에 벌써 중국에서는 종기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현대 한의학계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중국 의학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끼리만 그냥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해보겠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부작용 내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갖고
내복하는 약, 그 외부에 바르는 약 등 140가지의 그렇죠. 종기니까 외부에 저도 고약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고약 수준 외부에 외용약과 내복하는 약 140가지 처방이 들어있어요. 그중 두 번째는 전문적으로 금창상. 옛날에 그 칼싸움 많이 했잖아요. 칼사람, 창사람 이런 금속에 상처 입었을 때 그 치료하는 방에 31가지 처방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뭐냐면 피가 칼에 비해서 피나는 걸 멈추게 해주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고 통증을 멈추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정시켜주고 해독하는 등 각각의 치료법들을 이용한 처방들이 있고 그래서 특히 처방책으로서의 처음으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것 전문적인 처방책으로서 이제 그 상한론 이후에 이제 그 남북조 시기에 이제 북제 나라에 서지제라고 하는 사람이 약대라고 하는 한 책을 봤는데 이미 없어요. 이렇게 없어진 책이 중국에 무지개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이게 방제 분리법을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10제라고 하는 거예요. 10제. 후세의 방제의 분리법의 창시자예요. 방제를 10가지로 나눴다. 벌써 그 1500년 전에 이 사람이 나누기를 그 처방이 이렇게 발산시켜 주는 것, 선발하는 것을 우리 몸에 이렇게 폐기가 선발하게 해주는 작용하는 것,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처방, 약한 걸 보호해주는 처방, 또는 실한 걸 사해주는 처방, 또는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해주는 처방, 또는 가벼운 걸 무겁게 해주는 처방, 또는 껄껄껄껄해서 변을 잘못 보는 등의 그 껄껄한 걸 매끄럽게 해주는 처방, 껄끄러워갖고 막혀갖고 있는 거를 미끄러워서 막 설사하는 거를 껄끄럽게 해주는 방, 습한 거를 말려주는 방, 건조한 거를 적당하게 습하게 해주는 방. 이렇게 벌써 작용에 따라서 10가지 처방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왜? 이래야만 내가 벌써 뭐예요? 변증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약하구나. 그럼 보하는 약. 이 신장의 음기가 약한데? 그럼 보호편을 찾아보면 신장의 음기를 보호해주는 육미지어항암. 이거 나왔겠죠. 뭐 이래야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무작위로 해놓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어떻게 방을 공부하겠어요? 그게 방해하면 폐단인 거예요. 벌써 1500년 전에 이렇게 10가지로 나누는 방제학의 이론이 나오는 거죠. 송나라 때 조길제라고 하는 사람이 성제경에서 말하기를 10제를 말해요. 여기 기능에 따라서 처방을 분류한 일종의 방법이죠. 분류법. 그리고 금나라 때 청우지, 우리말로는 성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제의 분리를 확대해서 10제를 방제학의 치료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초를 세워요. 당나라 때는 이제 중국 역사상 이제 제일 발전할 때였죠. 중국 역사 많은 발전한 문화가 아주 왕성한 시기였고요. 의학도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한의학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손스미아오, 손사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655년에 비급 우리가 말하는 그냥 청금방, 이 사람이 두 개 썼어요. 청금요방과 청금익방. 간단히 말해서 청금방이라고도 하죠. 이걸. 그래서 손씨가 이 서문 중에 말했죠. 사람의 생명이 극히 중요해요. 청금보다 귀하고 하나의 처방으로 그걸 구한다면 그것은 이보다 더 청금보다 귀한 것이다. 그 처방 하나가. 그래서 이 각각의 처방들이 청금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각각 말해서 청금방. 왜냐면 한 처방으로 사람의 생명 하나가 청금보다 귀한데 한 처방으로 사람 하나 구할 수 있다면 그 청금보다 더 귀한 거 아니냐. 한국의 한의학계를 보면서 정말 생명을 정말 이렇게 존중하는 사상이 전혀 없다. 만약에 인간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저는 그래서 한국 한의학계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인간성이 잘못됐다. 인간의 생명을 중시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6년 동안에. 이 고대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왕빙은 주석이 이렇게 써요. 전 세계 인류가 이 책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고 건강 장수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이런 얘기를 쓰는데 자국의 국민을 생각으로 전혀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의사로서의 기본이 뭐 양방은 모르겠는데요. 한방은 현재로서 그래요. 정말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벌어요. 전건이 30건으로 되어 있고 232분에 방이 합쳐서 5,300방이 들어가 있어요. 개통적으로 그래서 당나라 이전에 의학의 성과를 다 직접 당 이전에 주요 의학 저작들의 의학의 이론, 의학의 방, 진단법, 침구, 도인, 안마, 그 다음에 복식법, 그 다음에 양생법 등, 음식 양생 등. 특히 그 사람은 의덕을 중요해 갖고 징칸더의수 아주 정통한 아주 중요한 의술과 고상한 의덕을 가졌어요. 그래서 민중들로부터 많이 칭찬받았고 민간은 그래서 이 손세미에를 야광이다, 야오왕. 30년 이후에 공원 682년에 손스가 또 다시 책을 한 권을 줘요. 그게 이제 그 치엔젠 야팡 이후 뭐예요? 많은 일들이 벌어져 갖고 뭐 옥석이 갖고 다시 그것을 뒷이는 천금 익방이라고 하는 것을 줘서 천금 요방에서 자기가 30년에 쓴 책에서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보충 중 하나가 이곳에 상한론이 들어가요. 자기가 30년 전에 책을 쓸 때 상한론을 구하려고 각처에 다 자기 노력을 다 했는데도 못 구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상한론을. 그랬는데 이때는 구해가지고 상한론을 거둬. 그러니까 상한론을 비교해 보게 됐죠. 그 후세 다른 쪽으로 내려왔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한론의 판본하고 그 천금 입방에 들어있는 상한론의 내용이 어떻게 같고 틀린지. 왜냐면 판본들이 여러 개 들어가 다니면 당연히 뭐예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비단했었거나 축건했었던 게 더 많았겠죠. 이 목박판으로 긁은 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당시에는 목각이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요. 송나라 때 나오기 시작하니까 1100년 송나라 때 목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다 축간했었거나 비단에 쓴 거니까 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달력도 쓰고 뭐 빼먹는 것도 있고 축간이 한번 흩어지면 묶었던 게 흩어지면 뭐 다시 묶으면서 막 섞이고. 그래서 당대에 유명한 방수가 또 있는데 처방서가 외테 비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는 왕쇼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년간 수집해가지고 비밀리에 그 저기를 의방을 했는데 그게 이제 752년 정도 된 거예요. 전 책이 40권이고요. 물론 뭐 여기서 나오는 책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의학을 해보려고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오간과 각각의 병증에 따라서 1140문으로 나눴어요. 병증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록된 처방이 6천 처방이에요. 이런 그 당이전의 의학의 상황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 되죠. 책이죠. 재밌는 얘기 하는 걸까요? 제가 중국에서 북경 중에 대해서 본과를 했는데 그 방재 선생님이 이제 새로 왔는데 그때 한 40대쯤 됐을까요? 저랑 비슷했나요? 아니요, 저보다 어렸나요? 뭐 근데 완전히 지쳤더라고요. 이 친구가 박사학위를 막 따고 온 거예요. 박사학위를 그리고 하는 말이 방금 박사학위 땄는데 북경 중의대에서 그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받는데 4천 처방을 4,000개를 외우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진을 빼고 공부한 적이 얼굴에 전신에 그게 언제 제가 느꼈냐면 예전에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할 때 이제 우리 그 행정대학원 원장님도 하시고 그랬던 그 박동서 교수님이나 이렇게 교수님들 이렇게 그 세배를 갔는데 그 선배님들이 그 미국 유학 갔다 와갖고 막 박사학위 따고 왔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데 보면 진짜 진을 다 뺀 것 같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보이더라고. 공부 저렇게 했구나. 박사학위 논문 쓰느라고 너무 힘들었나 보구나. 근데 이 그 중국 젊은 교수가 4,000방을 외웠다니까요. 처방을 심사위원회에 통과하려고 마지막 박사 심사.
그런데 그 얼굴에 그 전신에서 완전히 그 지친 표정, 기침이 다 빼진 표정이 있더라고요. 4천 처방을 했는데 속으로 질려버렸습니다. 외우는 거라면 아주 죽기 살기를 싫어하는 제 성격에 야 진짜 그 뭐 한마디로 질려버렸죠. 송나라 때의 처방 서적이 아주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부도 이제 송나라는 아주 중시했죠. 그래서 이제 각각 분과도 나오기 시작하고 방제학의 전문적인 책도 나오고 분과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한림의관의 이제 왕회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평해성방, 성해방, 중국 역사상 뭐예요? 첫 번째 정부가 편찬한 처방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태평 978년부터 시작해가 편집을 시작해갖고 992년까지 나라에서 자그만치 14년의 시간을 들여서 100권의 책을 냈는데 그 나눈 그 분야가 1670문이고 그래서 16,834 처방을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기록한 방이 굉장히 많죠. 16,000방이니까. 그래서 당나라 송나라에 그 완전히 그냥 크게 다 집합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그 허다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주옥 같은 경험들이 나와 있는 그 처방들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런 체계를 통일시키고 전 책의 전후가 1권부터 끝까지 다 일치한 이론 체계를 갖고 체계적인 개통성이 아주 강한 책이 이 태평성해방이라는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제총록, 태평해서방에 이어가지고 정부가 편찬한 또 하나의 커다란 처방책이에요. 이거는 1117년인데 전 책이 200권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기록하고 있는 거는 2만 수예요. 더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당시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것 또는 민간 그 의방을 내놓고 또는 뭐 그 비방도 내놓고 그래서 뭐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국가에서 고시를 붙인 거죠. 갖고 있던 비방 내놔라. 마오쩌둥도 그거 했어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비방들이 아니면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래갖고 뭐 다 나오고 그 정리하고 그런 책들 있죠. 뭐 저도 갖고 있는데 그 후에 뭐 더 발전했으니까요. 굳이 그런 책 볼 필요는 없겠지만 내용 중에는 뭐 운기, 황제에게 나는 운기학, 그리고 뭐 여러 집합 등 뭐 여러 그래서 내과, 외과, 부인과, 그다음에 소아과, 오간과, 친구과, 골상과 각과를 해갖고 그 66문으로 나누고 매 문마다 그 약간의 병의 증상들을 기록하고 매 병에 말하면 학질이다 뭐 학질의 그 이론 있잖아요. 학질은 어떻게 발병해갖고 어떤 특색을 갖고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그 처방들을 쭉 쓰고 그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송대 의학을 전면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 성제총록이라는 게. 그래서 송대 때는 정부에서 아주 이 방제의 제형을 중시해갖고 개혁을 일으키는데 특히 중청약이 성행해요. 중청약이 뭐냐면 만들어진 약을 성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처방을 그러니까 뭐 십전대보탕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약전을 각각의 그 지역마다 해갖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해갖고 거기서 처리하는 거죠. 다 국민에게 팔게. 그러니까 뭐 감기약에는 뭐 마왕탕 해갖고 마왕탕도 팔고 계지탕도 팔고 뭐 십전대부탕도 팔고 보증익기탕도 팔고 뭐 이런 식의 것을 국가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보건소 같은 거를 전국에 만들어 거기서 이제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고 팔고 돈이 없어서 했다 그래요. 그 교수들 강의할 때. 그래갖고 잘 팔려야 되니까 진짜 기가 막힌 처방들, 잘 듣는 처방들이 쭉 명방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 역사에도 유명한 이게 그걸 뭐라 하냐면 태평해민 허제국방이라고 해요. 보이시죠? 태평해민 허제국방. 아주 주옥 같은. 근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옛날에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면 이 첨약으로 만들면 이게 파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를 만드냐 산재 갈아가지고. 근데 특징은 그 산재를 끓여 먹게 했어요. 그 가른 거를 산재를 그냥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산재를 만들었어요. 산재를 만들어서 각 지역별 국가 보건소에서 파는 거죠. 그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못하게 하고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워낙 송나라 돈이 떨어져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재정을 보충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전부 산재를 해갖고 그걸 이제 갖다 끓여 먹는 거죠. 그걸 산재를 화제고기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갖고 이걸 팔아가지고 팔을 때 예, 처방하고 그 당시에 그 중요하게 그 처방의 규범을 완전히 이제 이제 다룬 거죠. 그래서 그런 1107년에 당시의 명이라고 하는 진승과 배종원이라 진사문 등이 이 책을 교정을 봐요. 그래갖고 이걸 전국의 약국에 배포해요. 그래갖고 그 완전히 그 극역화를 하는 거죠. 약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약전이죠. 우리말로 하면 뭐 약전 있잖아요. 그 약국에 가면 약전들이 있어요. 두통약에는 항생제는 약을 약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태평해민 화재국방으로 해가지고 여기 하여튼 뭐 귀비탕섭도 이 기가 막힌 처방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나라에서 팔아갖고 재정을 보충할 정도로 했으니까 그 규제를 만들고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명의들을 다 구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송나라 때는 관방에서 내는 의서 말고도 각자 사적으로 내는 의서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신고하려는 사람의 심시양방, 전후저 유명하죠. 3인 급일 병증방론, 엄영화의 그 재생방 왕축인가요? 추안성 찜이방, 그다음에 시슈의 포제본수방. 송나라 때는 이제 전문적인 전문 의사들이 나와요. 유명한 치인이 소아과 책이죠. 소아과 벌써 이제 이때 송나라 1100년대 소아과 전문적인 그다음에 이 천지밍의 부인 대천 양방 아주 유명한 부인과 전문서적이죠. 부인과 뭐 전공하는 애들은 제가 나중에 다 여러분들 강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다 보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중국책 볼 수 있는 기초를 갖춰라. 그거는 방법 뭐 그거는 뭐 필수다. 영어는 안 해도 된다. 왜 영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의학 하는 친구들이. 전 세계 나와봐야 한국 사람밖에 못 봐요. 한국 사람한테 중국 사람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여기 후배들하고 누가 중국 사람이 한국 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금원 시대로 내려오면서 유학에 이제 학파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방제학의 발전에도 어떤 유파별로 특징이 있는데 유한수라는 사람이 허지엔 학파라고 그러죠. 허지엔에서 틀을 잡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찬약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열성병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선명방론이라고 하는 책, 이것도 처방책이고요. 그 장총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공화법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체하거나 막힌 사람들이 많았나 보죠. 그래서 루먼스친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줬고요. 리가온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 거예요. 이동원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보토파예요. 비이론이 유명하죠. 여기는 보증익기탕이라고 하는 유명한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주진영의 단계, 뭐 한국에서도 많이 알리는 단계심파. 그다음에 이건 보음파예요. 그래서 단계심법이라는 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제학 발전에도 일정의 역할을 했겠죠. 그다음에 금원 시기가 되려면 이러한 유파가 서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내려와서 서로 경쟁을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도 그런데 한국은 뭐예요? 일당 독식, 그냥 경이파 끝이죠. 그러니까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기본 조치도 된 게 없으니까. 지금 교수하는 친구들도 뭐 김원경처럼 독학한 친구들한테 배웠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뭐. 허도한 저명한 방제책들이 나오겠는데 유명한 거는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청우지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역사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의학적으로. 그 김영옥 씨의 책에 아주 뭐 죽일 놈으로 돼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힘든. 이 사람이 한 역할은 굉장한데요.
처음으로 상한론을 그 이론적으로 분석해서 상한론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황제내경 이론으로 상한론을 분석했어요. 그 두 번째, 철저하게 신농 본처경의 약물 이론에 입각해서 상한의 처방들을 분석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중국에서 나오는 그 철저한 고증된 언어로만 분석을 했어요. 이런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그 상한론 주해 상한론, 중국 역사에서 상한론 연구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에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아주 대단한 중국 한의학의 굉장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해 상한론에 별도로 상한 명리 약방론이라고 써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처방의 방제학에서 군신 좌사라고 하는 방제 원리를 처음으로 내는, 물론 한의학의 그 원전인 황제내경의 그 약한 이론들이 있었지만 이걸 구체화시키고 전문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한론 중에 20개 처방을 20개 처방만을 분석했는데 이런 식으로 20개 처방을 분석했어요. 이 처방의 군약은 뭐고 신약은 뭐고 좌약은 뭐고 사약은 뭐다. 그리고 군전치약은 어떤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방에는 군약이 있어야 되고, 예, 이 아주 그러니까 정말 중국 역사에 있어서 처방 방제학에 있어서 진짜 그러니까 상한론의 연구뿐만 아니라 방제학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큰 물꼬를 튼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혹시나 근데 그 너와 나의 한약을 아직도 팔고 있더군요. 그 왜 폐지에 안 시킨지 모르겠어요. 김영옥 씨 먹고 살만할 텐데 그 엉터리 책을.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상한론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주해 상한론을 꼭 보라고 할 정도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엉터리 사람에 의해서 잘못 평가돼서는 안 돼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제학 이론에 그렇죠. 한 분야를 열어놓은 거예요. 아, 방제학이 군선 좌사라고 하는 처방의 이론적 기초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구나. 그렇게 실제 그리고 20개 처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그 책에 써놓은. 그리고 명나라 때에 이르면 방제학에 크게 더 발전하는데 먼저 그 주조라고 하는 사람 편찬한 보제방, 예, 뭐 1406년에서 전 책이 426권이고요. 그 논단이 그러니까 주제별 논단이 1960논을 가지고요. 그 분류가 처방의 분류가 2175 분류법이고요. 그 법이 778 치료법이고요. 방이 61,739 처방이 갖고 있어요. 아주 광범하게 편집이 아주 상세해 갖고요. 역사상 실은 처방이 최고 많은 고대 처방책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시전의 본처 강무, 유명한 본처책이죠. 뭐 인류 역사에 등재될 정도로 유명한 책이죠. 1578년에 나오는데 이 중약하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죠. 그런데 여기 처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본처 강목이라고 하는 것의 처방이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1000개까지는 시겠죠. 11,096수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방제학 발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 다음에 뭐 의방가오 이거 책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냥 뭐 다음에 또 할 때가 있겠죠. 그 각각의 처방을 보면 이렇게 딱 처방을 그러면 이 처방은 어디서 나왔고 어떤 역할하고 뭐하고 뭐 조성을 뭐로 냈고 이런 처방을 이렇게 찾아보기 쉽게끔 그걸 사전류예요. 중국에서는 그걸 공구르라고 그래. 공지슈. 그러니까 공구 서적이 풍부해야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구가 있어야 뭐 차를 고치든 집을 짓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전류의 책을 중국에서는 공구 사전이란 말 안 쓰고 공구 공지슈 이렇게 얘기하죠. 1584년에 이루어졌고 수책 중에는 뭐예요? 그 700여 수가 여기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병증에 따라서 44를 분류했고요. 그 동일병 간에 약간의 차이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방약을 고찰하고 그 변증을 건조하고 그 이름을 거기 이름의 뜻이 뭔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귀비탕의 뜻은 뭐다. 뭐 그것이 어떤 면거로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그 방에 관한 역사, 그 모든 걸 연구할 볼 수 있는 사정리. 그 변통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득실이 뭔지, 뭐 좋은 점 나쁜. 그다음에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 그 방에 관한 아주 재밌는. 그래서 뭐 다 찾아볼 수 있죠. 사물탕은 어떻게 될까, 뭐 보증익기탕은 어떻게 나온다, 등등등등의 것들을. 예. 요즘엔 뭐 더 많은 그런 이판가오가 더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 그 책을 보면 그 조성도 있을 수 있고, 예. 조성, 그다음에 또 뭐 방의 뜻, 그 또 공령, 주된 그 치료 증상, 뭐 방제 전문적인 비교적 영향이 큰 책이.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한의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뭐 장재빈이죠.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요. 보니까 경영학전서, 1624년에 나왔고, 그 중에 고방 팔진이라고 있는 건데, 역대 방제 1543수 이 정도만 해도 뭐 훌륭하죠. 신방 팔진이라고 해갖고 186수를 자기가 만든 방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간 대표적인 저작이. 뭐 그 외에도 또 뭐 도화라는 사람의 상한역수, 왕컨당, 정지준수, 아주 이 왕컨당의 정지준수 중에서도 상한론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제가 그 정지준소 6권이거든요. 5권은 구했는데 상한론 1권을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노란 서점들이 나를 다 알았죠. 그 당시에 항상 책을 달아다니고 뭐 보제방 1권을 다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중국 서점 주인들한테 부탁해서 이 책 나오면 중고책이랄 때 꼭 좀 연락 달라고 하고, 그러게 이제 한 졸업해서인가요? 결국 그 1권을 구했어요. 어떤 분이 서점에서 너 위해서 이거 상권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거 하나 따로 넣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때 전화도 별로 뭐 흥분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갖고는 이제 그거를 구해갖고 한지를 다 채울 수가 있었죠. 유명한 책이 뭐 십약신수, 뭐 외과 이제 이게 전문 서적이죠. 유명한 책이에요, 외과에서. 그래서 외과가, 저는 후학들에게 꼭 외과 공부 많이 해라. 외과 피부과, 특히 피부과는 양약이 별로 없다. 스테로이드제 피부과에 쓸만한 약이라는 거 항생제 빼놓고는 없다. 정말 잘 듣는다, 한의학이. 말도 못하게 잘 듣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피부과가 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피부가 내부를 조절해주면, 그러니까 양약은 조절해준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죽이고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치료를 못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예. 그다음에 부인과 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청나라 때는 온병 유명하죠. 온병학으로 모든 유행성 전염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 중국 의사들을 보면, 의원들을 보면 뭐 유행성 출혈료를 뭐 죽어가는 사람 구해내는 것들 다 그건 온병학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한국엔 뭐 얼마 전까지 있는지도 몰랐죠, 이런 거. 그런 뭐 수많은 수많은 그 어렸을 때 이게 뭐예요, 그 공부되는 거, 이런 것들 중국 애들은 벌써 청나라 때 다 전문 서적들이 나와갖고 치료하고, 실제로 수많은 경험을 쌓은 거죠. 뭐예요, 그 일제 시대에 의한 그 한 집안을 내려온 의원인데 사부자가 의사였대요. 사부자가. 그래갖고 그 일제 시대에 그 페스토가 돌았다고 그러더라고. 일본의 사람들이 일부러 돌렸나. 그래서 그 국민 전염된 페스트를 구하러 다니다가 자기 아들이 하나인가 둘을 죽었다고. 그럼에도 끝이 않고 그 페스트로 죽어가는 사람들 구하려고 한약으로 수많은 사람들 구해줬다고. 그런 의원들 보면서 눈물 안 흘릴 수 없죠.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죽을 수 있지만 그 아들들 죽이면서까지 그거 할 수 있었겠나? 그 의원들을 보면서 가슴이 적셔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젊은 친구들이 나와갖고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기치는 거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예.
이 온병학의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에텐스, 이에꾀라고 그러죠. 온러론 또는 뭐 양슈엔의 뭐 온병조변, 여림의 뭐 역전일득, 뭐 우지통, 뭐 다른 말로 이 사람들 오탕, 온병조변, 유명한 책이죠. 뭐 그다음에 뭐 왕치, 이거 뭐 어린까이초를 뭐 이게 그 어열이 된 것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그런 얘기죠.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죠. 뭐 중국 의학사의 새로운 한 그 팔을 뭐 허다한 방제 조방의 원리들을 친 책으로 전문책으로 로메이더 구진 밍이 팡런 뭐 이런 것들 왕왕의 의방 집회 이걸 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우리 얼마 전까지 한국 한의학계가 그나마 했던 방야가편이라고 하는 책이 왕학의 의방 집회를 기초로 했다 그러는데 리얼리 제가 살펴본 바에 보면 절대 아니. 절대 아니고 그 서문을 아드님이 서문을 썼는데 결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곧 다음 시간에 제가 밝히겠지만 저도 처음 보고서 방향화편을 볼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딱 책 보는 순간에 딱 이런 책을 왜 공부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한국에서 새로 썼다는 책, 뭐 약을 본초서부터 방제까지 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으로 나눴다고 하는 참, 딱 보는 순간 이런 엉터리 책이 왜 나와? 한의학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딱 보면 그 평생을 낭비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비난 때문에 그 사람 죽기 전에 알아야 된다. 자기 한 일을. 예, 저하고 비슷한 나이 같은데 뭐 이제 70이 다 돼갖고 아이고 내가 한 인생 엉터리서 그리고 애들 가르친다고 열심히 들어. 그거 주입시키려고. 너 그거 왜 사상의학을 감히 번떠갖고 뭐 도인 도자도 아니에요. 저는 도인 근처도 못 가고 그 사람은 저보다 조금 도인에 가깝지만 너 도인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책을 잘못된 걸 모른다는 건 다 한약 모른다는 거죠. 그 뭐 이런 책들 뭐 청광 삐인드도 이게 그 처방 방제 요즘 방제학 교과서처럼 된 거예요. 의방 집회처럼. 그 대번 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서 많이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수립하고 난 다음에 뭐 많은 책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방제나 민간에 들어가는 비방이나 경험방 등을 수집 정리해서 중의 방제학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중요하게 가르치나 연구하는 기구에서 그 중소의 결합반이나 그 치료에 이제 저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 오게 되는데 중국 교과서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쭉 발전해 왔다는 중국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한번 보는 것만 해도 방제학이 어떤 식의 이런 책을 갖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방제의 분리에 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방해가분증 무작위로 처방을 나열해 놓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내용도 부실하게 짝이었거든요. 내용도 겨우 돌팔이 되나 봐야. 그러니까 그냥 옛날 시골에서 그냥 근데 그걸 대학 교재로 지금 썼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뭐 이제 한국 현실이 이제 달라지긴 했더구만요. 그렇겠지만 그 정말 그 뭐 딱 보는 순간에 형편없는 책이죠. 그 당시로는 그나마 그래도 훌륭했던 책이죠. 1880년도 그 당시로서는. 근데 그게 1990년도, 2000년도까지 써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첫째가 방제의 분류에 관한 중요한 발전들이 이루어져 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제의 이론이 있구나. 이론이 방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데 그 기초는 쭉 뭐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냐? 본초학 이론이 철저히 갖춰져야 돼요. 이 본초학 이론과 방제학 이론이 갖춰지고 중의학 개론과 진단이 갖춰지면 이제 환자를 보고 처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목만 해도 벌써 환자를 보겠다고 껍죽껍죽 된다고요. 실제 말로 2학년만 졸업하면 중국에서는 본과. 그런데 한국에서는 6년을 졸업해도 못 보잖아요. 엉터리 같은 짓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오늘은 그 일부러 이제 중국 의학에 있어서 방제학의 의의와 그 발전사를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한국 한의학의 발전, 그 방제학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제학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해왔던 달빛 유튜브 중의학 대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정식 그 한의과 대학을 개설하는 것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달빛 유튜브 중의학 대학을 개설하여 북경 중의학 대학에서 제가 배웠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본과 5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한의학 전 강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도 북경 중의학 대학의 한의학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지금 생각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서 다 알죠. 내노라 하는 사람들, 뭐 중풍이 걸린다든지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중국에 가서 치료받고 오잖아요. 그 진정한 정통 한의학을 이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3000년 동안 발전시켜온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물론 한국의 한의과 대학은 비교조차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결코 살면서 과장이나 헛봉을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료이거나 거의 무료에 가까운 경제적인 제약 없이 진정한 한의학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 업로드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가입하시면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혹시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셔서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같이 건강을 지키고 같이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다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그런 인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